정부에서 고점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폭락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일본식 폭락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본식 폭락은 절대 없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집값 안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거품을 한 2년간 더 쌓았죠. 저금리 유동성으로. 그만큼 정말 많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다 이야기하고 있죠. 큰 폭 조정될 수 있다. 추격 매수하지 마라. 근데 자, 외환위기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8%, 9% 떨어졌다. 얼마 안 떨어졌네요. 오른 거는 2배인데.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오른 데가 오른 만큼 떨어진 거고 안 오른 데는 천천히 그냥 올랐다. 버블 세븐 이런 데가 아작이 났었죠. 근데 요것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 10% 올라갔다 하면은 정부 통계 잘못됐다, 뭐 중위 가격 막 이런 거 갖다 내고 떨어질 땐 이거 그대로 갖다 쓰죠.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언론들이. 실질 가격 지수, 금융위기 직전 도달했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 배제한 가격 지수, 그 다음에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주택금융공사 조사 이래 최고치, PIR 역대 최고치. 근데도 고점이 아니고 더 오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20% 폭락. 외환위기 때 17.7% 했는데 20% 폭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민간 소비의 연간 증가율은 마이너스 4%. 경기에도 위험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20% 폭락이 진짜 20%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많이 오른데 많이 떨어지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금융 취약성 지수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집값 폭락 경고하는데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다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택시장 구조가 일본과 달라서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다. 전세제 때문에. 전세제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 폭락을 앞당길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전세제도 때문에 유동성으로 버틴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세입자 돈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 전세제도도 뭐예요? 실수요죠. 실수요가 줄어드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럼? 늘 얘기하는 거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간다. 지금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비싸죠.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과거보다 공급 훨씬 많다. 인허가가 줄었냐 준공이 줄었냐 착공 잠깐 줄었다고 그러는데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인허가가 시작이고 준공이 마무리인데 인허가 준공 늘었으면 된 거지. 착공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다고 그거 빼먹었다고 언론에서 개난리 치는 게 말이 되냐. 자, 그래서 일본 시기랑 똑같이 가고 있는 거 볼 거예요. 자, 생산 가능 인구 때문에 주택가격 떨어졌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적 영향도 있죠. 시발점이 되는 거는 금리도 있고 물론 공급도 있어요. 근데 수요도 핵심이다. 그렇다면 수요가 핵심이 되는 거 뭐예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 이들이 집을 사는 주 수요층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금리. 그 다음에 정책.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근데 인구 줄어들고 있죠? 정책 강화하고 있죠? 금리 이제 올라갈 겁니다. 고령화율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90년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 23년 다 집계 안 된 거죠. 이거 민간 공급 위주로 많이 찍는데 23년에 공급 폭탄 들어온다고 하죠.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때가 침체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죠. 입주 마찬가지고 전국은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서울에서 지난 몇 년간 입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재건축 완화해서 그래요. 물론 입주는 많죠. 그만큼 멸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순공급은 적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재건축 공급할 때가 아니다. 지금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적다. 10평대가 과반인데 매물이 2-3건 뿐이다. 저런데 찝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래 절벽에도 매물 부족이다. 계속 저런 이야기 하는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본 붕괴 때도 똑같은 소리 했다. 일본 붕괴 직전에 88년도 뉴스 할 때 뭐라 그래? 3배나 올랐는데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물건이 없으니까요. 계속 오를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시 취재 내용이에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88년도만 들었겠어요?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었죠. 재작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6월 이후 거래량 줄어드니까 매물 부족 때문이다. 하반기 거래량 줄어드니까 매물 부족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뭐 이야기하면서 전세 매물 줄었고 허위 매물 있을 때랑 비교하면서 똑같죠? 자, 고령화율 그 다음에 당시 일본 우리나라 규모 거의 한 2배 넘어가죠. 인구 규모가. 그런데 공급이 적어요? 전국 적어도 50만 가구 이상씩은 들어오죠. 그런데 일본이 당시 공급 과잉이라고 했던 게 100만 가구씩 들어왔어요. 절반이 50만 가구만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공급 과잉인데 아직도 공급 부족 타령을 하고 있다. 일본 버블 경제 직전 모습 어땠냐? 워라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일을 한다. 그런데 정해진 근무 시간 후에는 취미생활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근로소득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워라밸이 늘어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됐죠.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혼, 출산율 감소. 재테크 관심 증가했죠. 부동산 주식 가치 상승하면서 노동을 통해 받는 급여보다 다 주식 부동산에 미친다. 똑같죠 지금. 막 코스피가 떨어져도 미쳐있죠 아직. 지금은 코인까지 하나 추가돼서. 사치품 구매 증가.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수익 얻으면서 사치품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테크 형식으로 사는 거 있죠. 되팔렘들 사가지고 비싸게 다시 판다. 근데 저는 되팔렘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팔렘이라는 게 뭐예요? 사가지고 차에 남기는 거. 중간 유통 마진이 생길 게 없죠. 저기 농산물 갖다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기름이라도 쓰고 뭐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판다. 이것뿐이죠. 내가 쓸 거 아니면서 미리 점유해 놓고. 아파트랑 똑같죠. 근데 명품도 그런 거 많죠. 고가 자동차 많이 산답니다. 부동산 대박 난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착살나면 어떡하려고. 지금 집값은 버블이다. 2017년 11월이 100인데 164.9다 4월이. 65% 올랐다. 주식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 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 안정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해온 경제 전문가 이야기는 기사 많이 안 내고 부동산 전문가들 리먼 이전에는 이름도 없던 사람들 이번에 초이노믹스 이후에 올랐을 때 그때 맞췄다고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고 있다. 또 한 번 터지면 또 싹 물갈이 돼요. 그렇게 계속 물갈이 되는 전문가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세계 석학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왜 이렇게 위험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국가부채 너무 높아진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가부채 가지고 그날일 시더니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가계부채는요 스노우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복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복리가 뭐죠? 1 플러스 R의 N제곱이죠. N은 0부터 갚을 때까지 무한등비 급수죠. 그렇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계부채는 굉장히 억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안 내고 기업부채를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늘렸다. 그게 과거 경제였죠. 결국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소비의 주체가 가계인데 소비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산시장을 올려서 건설사나 이런 데는 살렸습니다. 기업은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심리까지도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욕심쟁이 자전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 공장 하는데 우리 세계 최고 자전거 공장으로 키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 사네? 그러면은 안 되겠다. 너네 내 고객 만들기 위해서 저기 가 있는 애들 내가 교육시켜 줄 테니까 교육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 자전거 사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을 쓴 거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흐흐 바보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너네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네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반대가 되고 있죠 지금. 당장 자전거 강매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저희가 가장 욕하는 정책 하나 꼽아라 하면 초이노믹스 이야기 하잖아요. 가계대출로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거 찬양하는 인간들은 미친 인간들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가계부채로 경제를 살리는 미친 정책이 어딨냐. 그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감당이 안 되면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가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주체가 기업이었죠. 그래서 기업부채 엄청나게 늘었는데 경제 안 살아나니까 결국에 아베노믹스에서 국가부채 엄청 늘려서 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식 침체가 없다가 아니라 일본식 침체보다 더욱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국가부채 늘어나면.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제는 금광구 사라. 거품 들켰으니까. 리먼 말기 때도 노도강 갔다 금광구 갔어요. 외곽 지역에선 그래도 노도강이 핵심이니까. 일자리 몰리는 곳은 부동산 실패 없다. 그래서 지금 도쿄 가격이 서울보다 비싸요? 도쿄 인구가 서울보다 적을까요? 인프라가 부족할까요? 우리나라만의 인프라가 좋은 점도 많죠. 인터넷 확충 훨씬 더 잘 됐고 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택배 이런 거 비대면 소비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일자리와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과 도쿄에서 일하는 사람 일자리의 소득 비교해 봤을 때 소득은 도쿄가 더 높은데 집값은 서울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폭락은 없다예요. 거품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것도 언제부터? 2013년? 14년? 이때부터 엄청나게 풀었죠. 그런데도 그만큼 떴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이 떴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다 가계부채로 올린 건데. 인구 때문이 아니다. 거품 때문에 폭락하는 거다.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야기한 거에서 인구 때문에 폭락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는 거지 폭락하는 건 거품 때문이다.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때문에 집값 폭락한다고 개소리 하고 있다. 그게 당장 일어나겠냐? 당장 안 일어나죠, 당연히.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왜곡을 하냐고. 언론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매국 경제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계속 오른다 하지만 폭락 오면 이런 아파트 더 크게 떨어진다. 어디요? 강남. 올랐다가 오른 만큼 거의 떨어졌죠.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됐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뭘로 올린 거예요? 완화 정책 계속 썼잖아요, MB 정부 때부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마지막으로 쓴 게 뭐다? 초이노믹스부터 연안 완화,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요거 3개 쓰면서 재건축 중심으로 파고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먼저 오르고 따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멈추고 오른 거예요. 가계부채로 뛰어놓은 거라고. 근데 부채가 한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거기서 금리 인하까지 돼요.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막살이 날까요? 그리고 그 부채로 뛰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아는 사람이 또 부채로 뛰을까? 그럼 미친 사람이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결론 뭐예요? 일본식 침체는 없고 그보다 더 위험하다. 왜? 고령화율, 가계부채, 생산인구 감소,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도 문제고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많다.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장세. 그래도 뭐 서울은 오르고 강남은 오르고 혹은 저평가된 데는 덜 위험하고 덜 위험한 거지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르다. 전세제도 때문에. 그럼 전세제도 때문에 이번 때도 떨어지지 말고 IMF 때도 떨어지지 말았어야죠. 무적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받아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건데 지금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느냐. 차명 매수로 가구 수만 늘려놨는데 그것도 한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